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기초 10주차 1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벌써 10주차까지 왔죠. 이제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15주차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딱 4주, 4번의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 4주 동안 내가 애초에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그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진도가 좀 늦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내용을 주입식으로 설명한다기보단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말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어지긴 했는데 우리에겐 아직도 다음 3학년 1학기 때 콘택트 렌즈 심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번 학기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충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소프트 컨택 렌즈를 정확하게 피팅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설명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의 요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 그러니까 이 각막 전면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측정해야 하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곡률 반경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직경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결국은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과 각막의 직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세그 값을 도출해낸다. 따라서 이런 세그 값,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각막이 가지는 세그 값과 동일한 세그 값을 가지는 콘택 렌즈를 처방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처방법이 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훌륭한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비구면도까지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만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소프트 콘택 렌즈 피팅 방법이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실습평가를 받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또 전달해 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피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8장 소프트 콘택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렌즈의 피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팅됐는지 아니면 조금 루즈하게 피팅됐는지 아니면 조금 타이트하게 피팅됐는지 이런 피팅 상태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서는 이렇듯 어떠한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했을 때 이 피팅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확인해야 하고 어떠한 검사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안경사가 안경 소프트 콘택 렌즈 착용자에게 처방한 피팅된 상태의 소프트 콘택 렌즈가 이상적인 피팅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스티프한 피팅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플랫한 피팅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각각의 피팅된 상태는 어떠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에 나아갔을 때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한 사람의 눈을 관찰하고 소프트 컨택 렌즈의 움직임이라거나 위치 등을 판단해서 적절한 소프트 컨택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5페이지를 펴주면 되겠는데요. 나도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여러분들 교재의 9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위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의 서두를 좀 열어보면 렌즈의 피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컨택 렌즈가 정확하게 피팅되었을 때와 또
루즈하게 피팅되었을 때와 너무 꽉 맞는 타이트하게 피팅되었을 때 각각의 특성이 다르겠죠. 따라서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고 따라서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한 사람에게 사람의 렌즈의 움직임이라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해서 지금 내가 피팅한 이 소프트 콘택 렌즈가 어떤 상태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노란 줄로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려놓은 걸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요약해 놓았다. 어디에서? 표 8-2에 요약을 해 놓았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러면 최적의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각막의 형상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만 볼게요. 자, 각막의 비구면도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각막의 곡률, 달리 얘기하면 각막의 곡률 반경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각막의 직경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지만 소프트 콘택 렌즈를 정확하게 피팅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콘택트 렌즈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주변 부분의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중심부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겠지만 어찌됐든 단순히 각막의 형상만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처방한 피팅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이런 몇 가지 요소들도 피팅 상태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표 8-2 위에 별표가 빵빵 하고 두 개가 쳐져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별표를 20만 개 쳐놓고 어떠한 요소들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콘택트 렌즈의 재질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어떤 재질이 어떤 재질을 사용했는지, 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께 이런 면도 있겠지만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 자체의 어떤 특성, 즉 표면의 특성, 수빈성이 어떤지, 또 이런 그 렌즈 재질이 이온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비이온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렌즈 재질 자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동일한 베이스 커브에 동일한 직경을 가진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더라도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에 따라서도 피팅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렌즈 후방의 눈물막, 즉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사람이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눈물이 충분해서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부 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이 눈꺼풀이 단단한지 아니면 눈꺼풀이 흐물흐물한지 부드러운지에 따라서도 렌즈의 피팅 상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 눈꺼풀이 너무 강하고 탄력이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눈꺼풀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잡아서 그냥 정상적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꺼풀이 막 잡아당긴다거나 아니면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열반이라고 하는 눈에 발생하는 약간 굳은 살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자외선을 많이 이렇게 쏘이는 그런 사람, 또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야외에서 자외선을 많이 눈에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 또 먼지가 많은 사람들은 눈에 익상편이라고 하는 점차 각막의 이 코 쪽 가장자리부터 각막 안쪽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 삼각형 모양의 그런 결합 조직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익상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군날개라고도 표현하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 들어가게 되고 점점 각막을 가려서 시력적인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검열반은
익상편, 군날개와는 조금 다른데요.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요 코 쪽 결막 부분에서 발생하긴 하는데요. 이 크기가 별로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이 검열반이라거나 또는 군날개 같이 각막 옆쪽에 결막 부분에 어떤 그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도 소프트 컨택 렌즈의 피팅 상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 검열반만 나와 있지만 군날개, 똑같은 말로 익상편도 당연히도 외부 요인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95페이지인데요. 이건 좀 확대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자, 표 8-3 위에다가 별표를 30만 개 빵빵빵 붙여놓고 이 내용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착용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때 요 가운데 있는 걸 좀 봐주면 돼요. 최적의 피팅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면 타이트한 피팅이라거나 루즈한 피팅은 당연히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요. 일단 최적의 피팅 상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내가 조금 정정하고 갈게요. 지난 수업이라고 할까요? 수업 잘못된 내용 정정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내가 잘못 얘기했냐면,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부분을 보면 되냐면 여기 부분, 여기 측면 또는 상방 레그와 손목 후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0.2mm에서 0.4mm라고 제시되어 있는 이 숫자를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나도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눈을 깜빡할 때 이 렌즈가 눈에서 1, 2mm 정도 움직였다 제자리를 잡고 1, 2mm 정도 움직였다 제자리를 잡으면 최적의 피팅이라고 잘못 설명을 했는데 이 수치가 0.2mm에서 0.4mm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렇죠? 눈에 착용한 이 소프트 컨택 렌즈가 막 2mm씩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면 각막을 벗어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소프트 컨택 렌즈는 그러니까 가시홍채 직경보다 좌우로 상하로 1mm씩 크게 해서 그러니까 가시홍채 직경보다 2mm 큰 보통 한 14mm 정도 피팅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2mm 정도가 아래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면 위쪽 각막이 한 1mm 정도는 이렇게 표면에 노출이 되잖아요.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자,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시켰을 때 눈을 깜빡하거나 눈을 좌우 상하로 움직였을 때 이 눈에 착용된 소프트 컨택 렌즈의 최적의 움직임은 0.2mm에서 0.4mm 정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제자리를 잡고 미세하게 움직였다 제자리를 잡는 것이 정상적인 최적의 피팅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착용감은 당연히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는데요.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렌즈를 착용시켰더니 이렇게 물어보죠. 안경사가. 어때요? 착용감이 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컨택 렌즈 착용자가 아무 느낌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최적의 피팅 상태에 근접하다라고 처음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심 위치. 중심 위치는 센터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잡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각막의 중앙에 얼마나 정확하게 소프트 컨택 렌즈가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자, 좋음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중간에 센터에 탁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심 잡기, 즉 중심 위치는 아주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순목 후 움직임. 순목은 눈을 깜빡하는 것을 순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눈을 깜빡했다가 감았다가 뜨게 되면 렌즈가 이 윗눈꺼풀을 따라서 약 0.2mm에서 0.4mm 조금 올라갔다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다시 제자리를 잡고 또 깜빡하면 살짝 딸려 올라갔다가 제자리를 잡는 정도라면 아주 최적의 피팅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측면 또는 상방 레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레그라는 말은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레그는 우리말로 지체라는 말입니다. 요 화면 보이죠?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좀 작을 수 있어서 화면을 조금 최대한 한번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써놓으세요. 여기 측면 또는 상방 레그라고 할 때 이 레그는 LAG, 레그, 지체. 지체는 뭐냐면 좀 뭔가 늦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지각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업에 지각해요.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아, 내가 약속 장소에 가는데 좀 약간 그 차가 좀 막혀서 좀 교통이 좀 지체되고 있어서 나 약속 시간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지체입니다. 레그는 다음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양한시를 나한테 배울 때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체는 무언가가 좀 늦는다는 뜻이고 무언가가 조금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측면 또는 상방 레그라는 말은 내가 눈을 이렇게 측면을 주시할 때 가까이 봐봐요. 뭐 지금 렌즈를 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렌즈를 지금 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측면을 보면 레그가 하나도 없는 상태면 이 정면을 주시할 때 착용한 소프트 컨택 렌즈가 측면을 주시하면 정확하게 딱 똑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측면을 주시할 때 렌즈가 눈은 가는데 렌즈는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지체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도 0.2mm에서 0.4mm 안에 지체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더 좋을까? 이걸 각막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자, 요게 지금 뭐 비타 500인데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게 비타 500이라고 지금 써 있는 요게 각막이라고 치고 지금 소프트 컨택 렌즈가 이 상태로 착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중심 위치, 중심 잡기는 아주 잘 맞은 거죠. 왜 그래요? 상하, 좌우, 코 쪽, 귀 쪽이 요 간격이 정말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위치가 잘 맞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정면을 주시한 상태라면 중심 위치가 아주 잘 맞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때 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을 주시합니다. 그럼 얘가 오른쪽 눈이라고 치면 지체가 전혀 없으면 내가 오른쪽을 주시할 때도 이렇게 콘택 렌즈가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각막의 중앙에서 이러면 지체가 없다. 그런데 지체가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눈은 이렇게 측면을 주시하는데 각막 이 렌즈는 조금 따라오는 게 좀 덜 따라오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요쪽이 코 쪽이라고 하면 이 코 쪽은 간격이 렌즈와 각막 사이의 간격이 좁고요. 귀 쪽은 간격이 넓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이 지체가 아주 심한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상 위치는 내가 측면을 주시할 때 똑같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약간 이렇게 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간격보다 0.2mm에서 0.4mm 정도만 더 크다면 뭐 지체는 정상적이다. 측면 또는 상방 레그가 정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동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푸시업 검사에 의한 타이트함.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푸시업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렌즈가 위로 올려질 때에 작용하는 힘. 내가 세게 밀어야지 렌즈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살짝만 밀어도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푸시업 테스트가 되겠고요. 자, 푸시업 검사에서 최적의 피팅 상태는 이탈이 쉽고 매끄럽게 회복된다. 그러니까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사가 착용한 사람이 눈을 이렇게 소프트 컨택 렌즈를 밀어 올렸을 때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손을 탁 하고 놓으면 부드럽게 제자리를 잡는 그런 상태를 최적의 푸시업 테스트 상태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부 피팅이죠. 정렬 상태. 그러니까 이 주변부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했을 때 요 주변 부분에 놓여지는 부분이 이런 공막, 흰자 부분 위에 결막에 놓여지잖아요. 그랬을 때 요 결막 부분에 꽉 하고 눌리는지 아니면 조금 공간을 뜨고 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주변부 피팅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때 주변부 피팅이 정렬 상태가 아주 올바르다면 그러니까 정렬 상태가 유지됐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겠어요? 이 가장자리 얘가 각막이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가장자리가 각막의 가장자리랑 이렇게 정렬 상태를 정확하게 이룬 거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내 손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예요. 이렇게 떠 있으면 그러면 엣지 리프트가 높은 상태죠. 또 반대로 너무 꽉 하고 맞으면 엣지 리프트가 낮은 상태죠. 이런 상태면 결막에 눌림 자국이 생기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력을 봐야 되겠죠. 시력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눈을 깜빡 그냥 뜨고 있는 상태에서도 시력은 좋아야 하겠고 눈을 깜빡 할 때도 시력은 변동이 거의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최적의 피팅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그럼 타이트한 피팅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면 좀 타이트하게 피팅된 것인가 이걸 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착용감은 어떨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착용감 중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타이트한 피팅일 때와 루즈한 피팅. 요걸 또 다른 말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니까 자, 한번 써볼게요. 타이트한 피팅은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타이트한 피팅은 영어로 STEP, 스티프한 피팅. 똑같은 말이고, 자, 얘를 또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루즈한 피팅은 한번 또 써볼게요. 플랫한 피팅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루즈한 피팅이라고 하든 플랫한 피팅이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는 타이트한 피팅이라고 내가 얘기하든 스티프한 피팅이라고 얘기하든 똑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타이트한 피팅일 때요. 초기 착용감은 좋지만 렌즈 착용 시간이 지날수록 눈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타이트하게 피팅되면 렌즈에 움직임이 없어서 착용감은 일단 좋아요. 착용감은 좋은데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꽉 하고 강하게 압박하게 되고요. 또 눈물 순환도 잘 안 되게 되고요. 또 이 각막에서 배출되는 그런 이물질들도 이 렌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잖아요. 이 안에 이물질들도 꽉 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눈의 피로도도 좀 많이 느껴지게 된다. 일단 착용감은 그래요. 초기에는 착용감이 좋아요. 렌즈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착용감이 점점 안 좋아진다면 이 소프트 컨택 렌즈가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됐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루즈한 피팅일 때는 어떨까요? 플랫한 피팅일 때는 일단 착용감이 나빠요. 왜? 렌즈가 눈에서 막 움직이니까요.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각막도 자극하죠. 결막도 자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눈에 뭐가 막 들어간 것 같아요. 이물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심 위치는 타이트한 피팅일 때는 당연히도 자, 이렇게 딱 중앙에 붙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중심 위치, 중심 잡기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좋거나 편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피팅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막의 중앙에 중심 잡기가 잘 돼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되면요, 이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꽉 하고 붙어가지고요, 렌즈 각막이 중앙이 아닌데 가장자리에 엉뚱하게 붙어가지고도 렌즈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거나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뭐가? 중심 잡기가요. 중심 위치가.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피팅, 루즈한 피팅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 위치가 무조건 편심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편심된 위치를 나타내면 내가 피팅한 소프트 콘택 렌즈가 너무 플랫하게 피팅됐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스모크 움직임. 당연히 또 타이트하게 피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없겠죠? 깜빡해도 꽉 달라붙어가지고 아무리 눈을 깜빡해도 꼼짝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스모크의 렌즈의 움직임, 타이트한 피팅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루즈한 피팅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0.4mm 이상 아주 과도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눈을 깜빡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양상을 띈다. 물론 너무 플랫하게 피팅됐을 때 그런 거고요. 조금 플랫하게 피팅되면 그런 움직임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겠지만 그게 0.4mm 이상 된다면 플랫하게 피팅됐구나, 루즈하게 피팅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 또는 상방 레그 꽉 달라붙어 있으니까 내가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오른쪽 보거나 왼쪽 보거나 이렇게 눈을 움직여도 렌즈가 딱 달라붙어서 거의 레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플랫한 피팅인 경우는 어떨까요? 얘가 플랫하게 피팅됐으니까 눈만 따로따로 놓으니까요. 렌즈는 중간에 있는데요. 눈만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각막 중앙에 붙어 있지 않고 이 레그 값이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푸시업 검사에서 이건 중요합니다. 타이트한 피팅일 때 이탈이 어렵고 회복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아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데 렌즈가 착용된 렌즈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또는 움직이더라도 아주 힘들게 아주 힘을 강하게 줘야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또 움직이더라도 얘를 눈꺼풀을 탁 하고 놓게 되면 제자리를 잡는 속도가 느리죠. 느릿 제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루즈한 피팅은 당연히 어떻게 될지 알겠죠? 아래 눈꺼풀로 푸시업 테스트를 해요. 쑥 하고 올리면 렌즈가 쑥 하고 빠르게 올라갔다가 또 빠르게 떨어지고, 렌즈를 이 아래 눈꺼풀을 이용해서 착용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위로 탁 하고 올리면 그냥 쉽게 쏙 하고 올라갔다가 손을 놓으면 툭 하고 뚝 떨어지듯이, 마치 어디 높은 건물에서 뭐 물건이 하나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상태이고, 또 어떻겠어요? 떨어질 때도 중간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하고 처져서 중심 위치를 잡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트한 피팅과 루즈한 피팅을 판단할 수 있겠다,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부 피팅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결막 눌림이 발생한다.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되니까 이 가장자리 부분, 각막의 가장자리 결막 부분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올려지니까 여기를 아주 꽉 하고 눌러서 그 결막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눌린 자국이 생깁니다. 뭐 눈으로 이렇게 보면 육안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다음 여러분들 콘택트 렌즈 기초 그 실습 시간에 슬릿 램프라는 걸 가지고 눈 상태를 평가하고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눌린 자국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평가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반대로 루즈한 피팅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엣지 리프트가 높다. 그러니까 엣지가 각막에서 이렇게 각막 가장자리에서 좀 들려있는 엣지 리프트가 높은 상태를 보인다. 그러면 내가 피팅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너무 루즈하게 피팅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력,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 여긴 다 중요한데, 자, 숨 놓고 안정적이거나 아마도 선명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렌즈를 오랫동안 그 타이트하게 피팅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렌즈도 움직이지도 않고요. 이 각막 그 뒤쪽에 딱 하고 렌즈가 각막에 달라붙어 있어서 눈물 순환도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착용감도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시력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눈물도 정체되고요. 뒤에 이물질들이 막 축적되니까요.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깜빡하면 조금 선명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좀 흐려지고, 이런 양상을 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 놓고 안정적이거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숨 놓고 시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또는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깜빡깜빡해도 시력 변화가 없거나, 또는 깜빡하면 오히려 좀 선명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루즈하게 피팅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피팅될까요? 뭐라 그래요? 변동적이다. 눈을 깜빡깜빡할 때 어떻게 돼요? 렌즈가 막 움직이니까 광학부가 동공 중심에 있다가 없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중간에 있다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시력의 변동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눈을 깜빡할 때마다 시력이 막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면을 보고 있을 때랑 또 눈을 깜빡했을 때랑 또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눈을 움직였을 때 시력이 각각 아주 변동이 심하면 루즈한 피팅 상태가 되었다라고 판단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밑에 거 여기까지가 연결돼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쭉 정리해 놨죠. 뭐 물론 이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착용감은 편해요. 자, 두 번째, 적어도 1mm만큼 윤부와 겹치면서 완벽하게 중앙에 위치한다. 그 얘기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요 각막의 가장자리를 1mm 정도는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그래서 각막을 충분히 덮으면서 어떻게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으면 최적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눈 깜빡임과 함께 0.2에서 0.4mm, 그러니까 평균 0.3mm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사실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동양 운동 시선에서 비슷한 정도의 레그가 발생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면을 봤을 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깜빡했을 때 평균 한 0.3mm 정도 올라갔다가 제자리 잡고, 올라갔다 제자리 잡고, 요 정도. 정상이라는 얘기죠. 또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위 보고 아래 볼 때 이 레그가 한 0.3mm 정도 발생한다. 범위로 따지면 0.2에서 0.4m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으면 최적의 상태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푸시업 검사에서 쉽게 움직인 다음에 아주 매끄럽게 제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스르륵 하고 제자리를 잡는 그런 상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결막 눌림이 없고 렌즈 주변 부분을 관찰한 거죠. 공막과 정렬되는 엣지를 가진다. 그러니까 엣지 리프트가 높거나 너무 낮아서 결막 눌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각막 가장자리부터 결막을 따라서 정확하게 평행한 상태로 주변부가 콘택 렌즈의 주변 부분이 피팅되면 최상의 이상적인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 8-3과 요 밑에 정리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기말고사 때도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도 이러한 상태로 피팅 상태를 평가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 실습할 때도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이상적으로 피팅되었는지 타이트하게 피팅됐는지 루즈하게 피팅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타이트한 피팅과 루즈한 피팅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길게 나와 있지만 내용들이 쉽게 얘기하면 타이트한 피팅은 렌즈 움직임이 없다. 그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루즈한 피팅은 렌즈의 움직임이 많다. 대체적으로는 프라이머리 포지션, 그러니까 제1 아니 상태에서 정면을 본 상태에서 렌즈가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렌즈가 막 움직이고 또 오른쪽 보고 위 보고 아래 보고 이랬을 때 그런 레그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 루즈한 피팅 상태가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피팅 상태가 이럴 거야 라는 걸 이해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머릿속에 잘 구성해 놓았다가 실제로 소프트 콘택 렌즈 착용자의 피팅 상태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피팅 상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팅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또 새로운 파트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은 요 피팅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자,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극등을 사용해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세극등은요, 우리말로 봅시다. 슬릿 램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극등 현미경, 슬릿 램프, 그 다음에 우리말로 슬릿 램프 이렇게 쓰는 말이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다뤄보진 않았지만 이제 슬릿 램프를 가지고 눈 상태도 평가하고 소프트 콘택 렌즈, 하드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세극등 현미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극등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세극등 현미경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는지를 쭉 살펴볼 텐데요. 세극등 현미경으로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 전에 일단 위에서도 설명했죠. 착용감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착용감이 어떠신가요? 렌즈를 꼈더니 혹시 특별히 불편한 이런 점은 없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하겠죠. 이 아래쪽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위쪽에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렌즈 피팅 상태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착용감이다. 그럼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렌즈의 엣지 부위가 느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일반 사람들이 엣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조금 질문을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임상에서 안경사가 되었을 때 절대로 전문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또는 너무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 컨택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렌즈의 이 끝부분이 혹시 뭐 느껴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끝부분이란 말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아니까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렌즈의 상단이나 하단 엣지에서 불편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엣지가 아니라 끝부분, 가장자리라는 말로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 요 끝부분 요런 데서 위와 아래 또는 어디 코 쪽, 귀 쪽에 요 렌즈 끝부분이 어디 혹시 불편한 데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눈 깜빡일 때 불편함이 더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있을 때 불편함이 더 느껴지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렌즈가 눈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눈을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임이 안 느껴지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컨택 렌즈의 착용감에 대한 어떤 불편함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도한 눈물 흘림이 있거나 눈꺼풀이 팍 떨리는 거, 이 눈꺼풀이 팍 하고 떨리는 이런 경련이 나타나면 이건 정말 피팅을 잘못했다. 특히 너무 루즈하게 피팅을 하게 되면 렌즈가 눈에서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고요. 각막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또 이런 결막 부위의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반사적으로 눈물이 과도하게 배출되게 되고요. 또는 이런 신경 자극에 의해서 이 눈꺼풀이 팍 하고 떨리는 이런 눈꺼풀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잘못 만약에 피팅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착용감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어떤 착용감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개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눈물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팍 떨리는 경련까지 나타난다면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루즈한 피팅 상태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렌즈의 베이스 컵을 조정한다거나 전체 직경을 조정해서 렌즈를 약간 타이트한 방향으로 바꿔서 이상적인 피팅 상태로 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중심 잡기, 중심 안정은 어떠냐? 위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이 비타 500 보여주는데요. 이 비타 500이 각막이라면 각막에서 상하 좌우 간격이 동일한 중심 잡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때 각막은 가시홍채 직경보다 1mm 정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홍채 직경 HVID를 측정했더니 12mm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HVID가 12mm로 측정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각막의 직경은 얘보다 1mm 큰 13mm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이때 소프트 컨택 렌즈 몇 mm로 처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까? 가시홍채 직경보다 양쪽으로 1mm씩 총 2mm 크게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쭉 크게 해볼게요. 조금 더 크게.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정한 가시홍채 직경이 12mm였다면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각막의 직경은 13mm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각막의 직경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소프트 컨택 렌즈의 직경은 14mm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홍채의 일부와 겹치는 부위가 이상적으로 약 1mm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른쪽 1mm, 왼쪽 1mm 해서 총 가시홍채 직경이 12mm면 14mm로 처방을 해야지만 실제 각막을 충분히 덮어줄 수 있겠고 중심 잡기, 중심 위치가 이상적으로 놓여져 있다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보여지는 가시홍채 직경에서 좌우 간격이 동일하고 상하 간격이 동일하다면 중심 위치, 중심 잡기, 센터링 센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맞아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중심 잡기가 잘 맞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루즈한 피팅인 경우에는 0.3mm 이상 평균적인 거니까요. 0.2에서 0.4mm 정도의 어떤 거?
중심 잡기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렌즈를 깜빡깜빡 했을 때 중심 잡기에서 정확하게 맞으면 좋겠지만 얘가 렌즈가 약간의 움직임은 있겠죠. 그 움직임이 평균 0.3mm 정도 중심에서 조금 이탈되어 있다면 정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상 이탈되었다면 중심 잡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면을 주시하게 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 가시홍채 직경 각막의 끝부분부터 여기 렌즈의 끝부분까지의 간격을 다 측정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위에가 1mm인데 밑에가 1.3mm 정도다. 그럼 간격이 밑으로 약간 좀 처져 있는 상태, 아니죠. 위로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가 간격이 넓겠죠. 그래서 밑에가 1.3, 위에가 1mm 정도, 그런 정도, 양 0.3mm 정도는 정상적인 중심 잡기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크다면 중심 잡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요 그림을 먼저 좀 볼까요? 자, 내가 여기다 화살표를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요것처럼 화살표를 그려놓고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화면처럼 상하 좌우의 요 간격이 모두 동일하다면 중심 잡기는 일단 잘 되어 있는 상태다.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 얘가 위의 간격은 상당히 좁죠. 근데 아래 간격이 상당히 넓죠. 이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렌즈가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는 상태니까 이 아래쪽보다 아래쪽과 위쪽의 요 간격의 차이가 0.2에서 0.4mm를 초과한다면 이 상태는 너무 루즈하게 피팅됐다. 너무 플랫하게 피팅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자, 왼쪽으로 잠깐 갔다 다시 올게요. 자, 이번에는 움직임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렌즈를 낀 상태에서 눈을 깜빡할 때 이 렌즈가 얼마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때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0.2mm에서 0.4mm 정도 위로 올라갔다가 스르륵 하고 제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평균 0.3mm죠. 0.3mm 정도 올라갔다가 제자리를 잡고, 올라갔다 제자리를 잡고 깜빡깜빡 할 때마다 그러면 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수치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0.6mm 정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뭐 어떤 경우 막 1, 2mm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러면 너무 루즈하게 피팅됐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요 주황색 줄쳐진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렌즈 탈수로 인해서 렌즈 후방의 눈물막이 줄어들면 렌즈 부착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렌즈 움직임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면을 주시한 상태에서 깜빡깜빡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렌즈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피팅 상태는 너무 스팁, 즉 타이트하게 피팅됐나?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너무 플랫하게 피팅돼서 움직임이 많아야 하는데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각막 앞쪽에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플랫하게 피팅됐어도 각막 상피에 딱 하고 달라붙어서 렌즈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렌즈에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스티프하게 피팅됐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물막의 상태,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세심히 판단해서 만약에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안구건조증에 의해서 렌즈 부착이 일어나게 돼서 렌즈가 플랫하게 피팅돼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표 2개 쳐놨죠? 측면 주시, 동양 운동에서의 레그 값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아까 봤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아래쪽 그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을 주시했을 때, 요 오른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착용자의 오른쪽 눈이 이쪽이죠. 오른쪽 눈을 봤을 때 어때요? 이 레그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되면 레그가 전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피팅됐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그는 어느 정도 있다? 0.2mm에서 0.4mm 정도의 레그는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균 한 0.3mm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요쪽이 요 간격, 각막부터 렌즈 가장자리, 소프트 콘택 렌즈의 가장자리까지 직경이 예를 들어서 0.3mm예요. 이건 나중에 재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슬린램프로. 그런데 이쪽 코 쪽 방향이 1.0mm 정도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피팅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상적으로 피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차이, 레그 값이 한 0.3mm 정도 안쪽이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피팅됐구나. 근데 레그가 전혀 없어요. 그럼 타이트하게 피팅됐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플랫하게 피팅되어 있다면, 너무 루즈하게 피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지금 그림에서는 코 쪽이 뭐 한 0.7mm 정도의 간격을 띄고 있고, 오른쪽이 뭐 0.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정하는 거니까요. 뭐 8mm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쪽 간격, 이거 0.8mm도 안 되네. 0.2mm라고 아주 그냥 과장되게 표현합시다. 그럼 오른쪽 요쪽 간격은 코 쪽 간격은 1.7mm인데 여기 귀 쪽 간격은 0.2mm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격 차이가 1.5mm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을 보세요 하고 슬릿램프로 이 코 쪽 레그와 코 쪽 레그와 귀 쪽 레그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그 값의 차이가 0.3mm를 초과한다면 얘는 너무 플랫하게 루즈하게 피팅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요거 1차 시의 마지막 내용. 자, 푸시업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중요하긴 한데 내용은 아주 심플하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푸시업 검사를 이용해서 렌즈 상태를 피팅하는 것이 아주 가장 정확하게 렌즈 피팅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별표가 빵빵빵 30만 개가 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내가 파란색을 다 읽어볼게요. 손가락으로 아래쪽 눈꺼풀을 렌즈의 엣지 쪽으로 밀면 렌즈를 위쪽으로 밀어서 렌즈를 위쪽으로 움직이게 해서 푸시업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첫 번째 줄은 푸시업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올라간 위치로부터 렌즈가 다시 중심 위치로 정렬되는 속도와 함께 렌즈를 위쪽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의 양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푸시업 테스트가 되겠고요. 내가 앞쪽에서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아랫눈꺼풀로 렌즈를 밀어 올려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렌즈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였다가 스무스하게 제자리를 찾으면 이상적인 피팅 상태가 되겠고요. 아랫눈꺼풀을 올려서 푸시업 테스트를 하는데 렌즈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 힘껏 밀어야 움직이면 타이트한 피팅. 그냥 슬쩍만 움직였는데도 렌즈가 확 하고 올라갔다가 또 뚝 하고 떨어지는 아주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러면 루즈한 피팅 상태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임상에서도 그렇고 실습 평가할 때도 이건 꼭 내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푸시업 검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 푸시업 검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을 실습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렌즈의 피팅 상태의 특성,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피팅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러니까 플랫한 피팅은 어떤지, 루즈한 피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호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피팅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소프트 콘택 렌즈를 처방한 상태에서 착용하고 있는 소프트 콘택 렌즈가 이상적으로 피팅되었는지 또는 스티프하게 피팅되었는지 플랫하게 피팅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들을 진행하겠지만 푸시업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습 평가를 통해서 이 푸시업 테스트에 대해서 아주 많은 반복 숙달을 하게 될 거고요. 임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 상태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이 푸시업 테스트를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기초 10주차 1차 시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